청남동 술자리가 청남동 뻥자리가 됐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 선생이라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입장 표명하고 주세요.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동연은 사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리고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이유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외국인 차별하네. 방금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 이유 대사 때는 사과했는데 왜 사과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우,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서서 회의를 시작했고요. 대통령과 법무장관, 변호사들이 함께했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얘기했던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했죠. 어제 저희가 관련 속보를 다뤘고 정치권의 파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어제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거짓 사과라며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선 적어도 대변인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지도부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더 탐사는 아직은 거짓으로 단정할 때가 아니다는 또 그런 입장을 추가로 내놨고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의원도 한데 묶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김의겸 장경태 의원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 장 의원이 사진에 찍혔던 캄보디아 아동을 찾기 위해서 현지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진실도 알고 싶고 해당 아동의 주거 환경도 보려고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 정보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면서 캄보디아 수행 촬영팀 인원과 소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당 차원에서 추진한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인 차원으로 어떤 사람을 캄보디아 현지로 보냈는데 아직은 어떤 그 아동이 어디에 사는지를 알지 못해서 못 찾고 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좋습니다. 자, 당분간 논란이 좀 이어질 듯한 그런 분위기고요. 그나저나 오늘 대장동 재판이 열렸잖아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김만배 씨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재판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를 끌어들였다는 남욱 변호사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재판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류 실장이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요? 선배한테 일 미루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류 실장은 일하는 거 좋아하니까 좋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간 침묵을 지켜오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본인과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그 발언은 저희가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것이 마치 문제가 있는 것인 것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쇼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은 일각의 이재명 대표 용퇴론에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검찰이 김용전 부원장과 정진석 실장을 이 대표의 정진상 실장이요. 죄송합니다. 네. 정진상 실장을 이 대표의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데 대해서도 일종의 심부름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쇼라고 또 지적을 했군요. 좋습니다.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나머지 얘기는 제가 들어가서 할게요. 네.
자,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조멘토가 복귀해서 오랜만에 완전체가 됐네요.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운영진들도 또 정의원분들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응답하라 다정에는 오늘까지만 쉬고 다음 주부터는 재개합니다. 자, 유채권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오늘도 속보가 많으니까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한울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보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정치보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통과를 시켰죠. 이른바 친윤 의원들이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한 바 있습니다. 그 파장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만에 합의를 이끌어낸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또 방송법 개정 등을 놓고서는 여전히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여여 불협화음, 여야 갈등, 비자일사, L 검거 266억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 동안이고요. 관련 기관의 보고와 질의, 증인, 참고인 신문 등을 진행합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앞으로 여야가 더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여야 합의로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박홍근,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채택된 계획서의 취지에 따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합의로 채택됐다는 이번 계획서. 그런데 전광판을 보면요. 반대 13명, 기권 21명입니다. 기명투표로 진행이 됐으니까 누군지 몇 명만 좀 살펴볼까요? 장제원, 윤한홍, 이용 의원 등이 반대했고요. 유상범, 박수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윤상현 의원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네요. 원조 윤핵관, 신핵관 이렇게 조금씩 나뉘기는 하지만 모두 친윤계입니다. 그러면 친윤이 왜 그랬을까? 또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번 조사 목적을 보면요. 참사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 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 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그리고 대검찰청이 들어갔습니다. 이 참사의 원인이 어디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국정조사를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한쪽에서는 이제 마약 수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니 그러면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정도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신 거고요.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면 미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윤 대통령이 말한 마약과의 전쟁에서 시작한 마약 수사입니다. 거기에 조사 대상에까지 오른 대통령실로서는 언짢을 수밖에 없겠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경호처 하나만 빠졌다. 대상이 아닌 기관을 부르는 건 목적에 어긋난다. 이렇게 언짢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수석의 말이 국민의힘에는 신호탄이 된 모양입니다. 우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지만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여야 간의 합의는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대상 기관에서 대검찰청 부분을 어저께 양당 원내대표끼리 다 합의를 해서 합의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찰청을 좀 빼달라 이게 아직 합의가 안 돼서 오늘 조사 특위가 좀 잠시 좀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들으셨지만 여기에서 여야는 주호영, 박홍근 원내대표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원내 지도부가 합의를 해놨는데 특위에서 뒤집은 셈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윤핵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참석한 의원들도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결국 대검 마약수사부서만 한정해서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민감한 대상인 대통령실은 빠지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불만, 결국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는 분석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친윤 의원들은 각자의 판단으로 움직인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른바 윤심이 작용했단 말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윤심에 반하는 셈이 돼버린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의 비대위원도 거들었습니다. 아이고, 언론이 쓸데없는 걸 자꾸 가지고 편가르기를 해요.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조사가 맞지 않다는 소신을 가진 분들은 그래서 반대표를 던진 것이고, 실제 제 생각도 그런 쪽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일방으로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를 저지하려고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지, 우리가 이 방법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찬성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떤 용상 대통령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냐,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자유 의견에 따라서 자유로운 결정을 내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른바 친윤계의 이 주호영 원내대표 흔들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감 당시에요. 웃기고 있네, 이 필담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필담을 주고받은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운영위원장인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항의를 받아들여서 퇴장시켰습니다. 한동안 이선으로 후퇴해 있던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주 원내대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걱정된다. 바로 이때 나섰죠. 이용 의원도 그러했습니다. 끼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적 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퇴장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성규 시민사회 수석께서는 좀 퇴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답했을 뿐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주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갈등은 봉합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만 해도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가 있는데요. 거기에 민주당은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까지,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에 관한 분명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때까지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당시 이 민주당의 속수무책으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행동에 나서면 이 의석 구조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엔 윤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이 장관입니다. 이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순방길 전후에 이 어깨 팡팡, 고생 많았다로 격려한 윤 대통령이죠. 주 원내대표의 고뇌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불러 저녁을 함께합니다. 이 지난 10월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때와 같다면 이 주 원내대표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앉을 텐데요. 두 사람은 과연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까요?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여당 원내대표 자리입니다. 내용이 항상 있죠. 항상 있습니다. 그거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거, 이견. 당연히 불만 가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 합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죠. 그건 이제 원내대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픽, 이번에는 여야 갈등입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택한 고육지책의 이유, 바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입니다. 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그래도 예산안에 정부와 여권이 바라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원활히 통과시키려는 계산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할 때까지는 예비조사 기간을 갖기로 계획서에 못 박은 듯합니다. 예산안을 처리해야 기관 보고 등 실질적인 순서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국정조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뭐 여든 야든 최대한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마음 같지 않은 민주당입니다. 여전히 윤 날리고 이 더하고 작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에서는 국가보훈처와 규제혁신추진위원단 예산, 민주당 단독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국회 예산 편성 심사권을 남용을 하여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 위주로 삭감을 하여 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는 예산만 편성하겠다고 오늘 날치기 처리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되살리겠다고 약속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국회 국토위에서 6조 원 반영해서 처리했는데요. 그러면서 소위에서보다 감액 폭은 줄였지만 윤 대통령의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결국 깎아서 넘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에 올인하는 정부 여당 반성하셔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는 난감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 검수완박에 빗댄 정부 완박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제 모처럼 예산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하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또다시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고 있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 정부 완박 횡포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인 행태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또 정권이 공영방송사장을 못 바꾸게 하겠다면서 방송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관계 한층 더 꼬이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아직 협의할 부분이 남아있는 국정조사 협상 카드 또 꺼내들고 싶을 때마다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떠난 이유라도 정확히 알고 싶다는 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목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믿기지도 않지만 매상 딸 생각하면서 울다가 이래 솔직히 밥 넘기는 것도 너무 죄책감이 들고 잠도 자는 것도 힘들고 미안하기도 하고 10일날 제가 연인 사망 신고를 하고 하나하나 이제 흔적이 지워지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무너지고 그래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픽은 비잘싸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비겼지만 잘 싸웠습니다. 누가 봐도 강팀인 우루과이를 만나서 0대0 무승부로 승점 1점을 챙겼는데요. 특히 아나골절 부상당한 지 22일 만에 풀타임을 소화해냈죠. 주장 손흥민 선수의 투혼이 빛났습니다. 상대 선수의 강한 견제로 벗겨진 신발, 또 찢어진 양말도 함께 빛났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사람 12번째 선수인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지난밤 서울 광화문 광장 등지에서 벌어진 거리 응원은 모두의 관심과 배려 속에 별탈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다음 주 28일 밤 10시에 치러질 가나와의 경기도 기대해봅니다. 네, 다음 픽은 L 검거입니다. 제2의 N번방 사건 기억하십니까?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별칭 L이 미성년 피해자 9명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이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공분을 사고 있죠. 이 주범 L이 호주에서 검거됐습니다. 20대 중반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할 방침입니다. 네, 다섯 번째 픽은 266억 원입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입니다. 이번에 신고한 전현직 공무원 109명 중 가장 많은 액수인데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대치동 땅만 172억 원에 달합니다. 이 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수석이 축소 신고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땅입니다. 며칠 전 경찰이 관련 고발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죠. 한편 이관섭 정책기획수석은 75억 3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어제 월드컵 저도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봤습니다. 다들 봤겠죠? 네. 자, 어제 선수들 아주 잘 뛰더라고요. 저는 잘 뛰고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 조마조마하게 봤는데 아직 그 100% 실력은 아니지만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골키퍼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골대도 좀 도움을 줬고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그런 또 경기였습니다. 다음에 꼭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관련 그저께도 그랬고 이제 각종 속보를 좀 다뤘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유채거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디 언론을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극한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한 또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당 내부의 의견까지 조율하는 과정이 주호영 원내대표로서도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일 텐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냈나요? 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입장을 좀 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렸다면서 입장이 없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어제 불쾌감을 표한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요구한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정당한 법적 보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건 한 점 의혹 없는 진상 규명이라면서 그걸 통해서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거기 맞춰서 책임을 물 거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그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를 들고 나왔고 데드라인을 다음 주 월요일로 정해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상당히 또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 같고 어제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특검도 또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지금 밝힌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야의 갈등이 형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수사 상황을 좀 더 짚어보면요. 경찰 특수본이 이태원 참사 수사 오늘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서장이 다시 나왔다는데 기동대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특수본이 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이임재 전 서장의 진술 이외에 기동대 요청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나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해서 이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죠. 하지만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등이 여기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수본은 이 당일 상황 관리를 맡은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도 소환해서 조사 중입니다. 네, 아까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 조금 전에 이제 얘기했던 입장이 오늘 이제 오후에 이제 브리핑을 한 내용인데 화물연대에 관한 내용도 브리핑에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현장에서의 지금 이제 파장이 큰 상황이죠. 정부가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재명 부대변인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업무 개시 명령 발동과 관련해선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명 부대변인은 다만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시기에 대해 현재 특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편 도어 스태핑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도어 스태핑 얘기를 했으니까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고 가면요. 그 MBC 기자 전용기 배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유체커가 언급한 도어 스태핑 중단도 있었고 또 아까 발제 때 얘기했던 방송법 개정을 놓고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MBC 기자에 대해서는 신체적 위협이 가해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6개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요청서를 보내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거고 언론 단체들도 대통령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또 윤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할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였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친윤 공개 반발한 국정조사, 주호영 나도 반대에 가까워. 검찰 수사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이 쇼를 해서 되겠느냐고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검찰은 대장동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면서 이 대표와 가족들의 은행 계좌 추적에 나선 상황이죠. 이 내용을 정면 비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표를 만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인간이 싫다고 했더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실이 오늘 이를 공식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의 은행 계좌에 대한 추적을 시작했죠. 법원 영장까지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오늘 방금 보신 것처럼 검찰 수사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었고 또 경기지사에 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대선 후보를 지낸 이 대표. 그동안 재산 신고를 명확히 했고 출처도 밝혔다면서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국감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본인에 대한 계좌 추적은 얼마든지 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다고도 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입니다.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어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네, 검찰이 이번에 계좌 추적에 나선 건요. 전 경기도 공무원 배모 씨가 이 대표 집에서 현금이 든 이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그리고 이 현금 1, 2억을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하죠. 검찰은 과거 배 씨의 지시를 받았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입금된 시기가요.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의혹을 받는 바로 지난해 4월에서 8월 이 시기와 겹친다라는 얘긴데요. 그런데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수사 한마디로 쇼고 조작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동네 선무당 동네 굿하듯이 꽹가리 쳐가면서 온 동네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목적이 진실을 발견하는 것입니까? 사실을 조작하는 것입니까? 네, 이 대표와 가까운 정성호 의원도 이 대표를 감쌌습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유행 중인 나는 이재명과 정치 공동체라는 이 챌린지를 가장 먼저 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대표의 억대 현금 다발 부정한 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돈은 이미 이재명 당대표가 소명한 것처럼 본인의 통장에서 돈이 나와 1억 5천이 나왔고 또 5천이 나왔고 본인 통장에서 나온 돈에다가 일부 조의금 받아놓은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의 측근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 모두 구속이 된 상태죠. 정 실장 측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 구속 적부심까지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이 대표의 입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 의원은 구속 적부심 신청, 변호인들의 판단 미스였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더 지켜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들이 조금 이게 판단 미스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유동규와 지금 대질신문을 요구해갖고 대질신문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다른 어떤 물증을 제시하는지 증거를 제시하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좀 받아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희가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었나. 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게 대표직을 결단하라, 즉 사퇴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김행 비대위원은 유동규, 남욱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 거짓말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위증죄로 고발하라 이렇게 했지만 정작 이 대표 측은 남 변호사를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은요. 김용, 정진상이라는 이 측근의 구속만 봐도 이 대표는 구악 정치인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보고 돈을 준 거잖아요. 그 사람들 개인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빨리 대표 사퇴시키고 전당대회 다시 해서 대표 뽑아야 민주당도 정상화될 것이고 저는 국정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이죠. 야당과는 왜 안 만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하 의원은 이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 한 만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으로 있는 한 영수회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형사 피해자와 정치적 협상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오해받는 영수협상이 될 수밖에 없다. 영수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가뜩이나 경직된 여야 관계. 앞서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이 대표를 만나라 이런 조언이 나왔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죠.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름이 싫다는 거예요. 완전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말했다는 이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인에게 이 대표를 만나라는 건의를 받은 바가 없고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 대표 주변과 본인을 향하는 이 검찰 수사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 분열 조짐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다시 뭉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이 전 대표를 만나러 미국을 간다는 방미설, 또 이 전 대표가 조기 복귀할 거다 이런 조기 복귀설들이 나온 바가 있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벌써 이재명 대표 그 이후를 사실상 준비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후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벌써부터 잔치 벌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로 자꾸 이래 뜨는데 뭐 그거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설사 뭐 잔치를 벌이더라도 조용히. 네,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신경민 전 의원은요. 이 전 대표는 예정대로 1년을 채우고 내년 6월 말 7월 초쯤 귀국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이 전 대표 측 인사들이 세미나를 여는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 전 대표가 당장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판국에 그렇게 이낙연 대표가 들어와서 뭐 플랜 B를 준비한다. 이것은 정치 동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이낙연 대표의 인격으로나 정치 경륜으로 봐서 그러한 무리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안 한다고 그러대요. 네, 하지만 친명계와 비명계의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 측근들의 잇단 구속에 대해서 이 대표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은 성급하게 유감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검찰 수사 어차피 이 대표 본인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표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될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회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차례로 두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치 지도자로서 어쨌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또 민생에 전력해야 될 이런 정치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일부 후퇴하면서 또 민생에 또 전력하는 이런 이보 전진을 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굉장히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급하게 유감 표시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좀 정리되고 나서 결국 이 대표 본인을 피의자로
지목하고도 수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요. 그런 상황쯤에서는 적절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도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뿐 아니라 어제 새벽에 출소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재판에 출석을 했는데요. 김 씨는 예고한 대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천화동의 1호 누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 공판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반면 남욱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요. 김만배 씨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계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이 시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시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김 씨에게 부탁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김만배 씨가 실제 그 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재판 소식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들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 유 전 본부장도 기자들 앞에서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검찰에서는 이 대표 측근들의 지시를 받았다,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대표의 대선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로 검찰 수사를 좀 늦추기 위해서 입막음을 시도한 정황인데요. 김용 부원장 역시 이 유 전 본부장에게 태백산맥에 열흘 정도 숨어 있으라, 쓰레기라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 검찰에 수사가 시작되자 김용 부원장이 상한 음식이라도 먹고 병원에 가 있으라고 해서 실제 시도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입원이 되지 않자 김 부원장이 다시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일을 두고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 내용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뉴스토마토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중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를 더 신뢰한다는 답변이 48.3%, 또 검찰을 더 신뢰한다는 답변이 39.8%, 이렇게 이 대표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잘 모른다는 응답 11.8%였는데요. 검찰은 최근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노웅래 의원, 또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들까지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당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다음에 동해 그 북한 그 어부 강제 북송 사건, 이런 사건들을 총동원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찌라시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네, 법원은 오늘 김용 전 부원장의 재산 중 6억 원에 대해서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는데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 일당인 유동규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재산 일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이 쇼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인간 자체가 싫다고 주장한 건 사실이 아니야.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의 수사를 쉬오라고 작심 발언을 했고, 정성호 의원도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고요. 조금 전 이제 발언을 들어봤습니다만 민주당 전체를 노리고 있다. 검찰이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고, 박지원 전 원장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러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조금 전 나온 보도를 보니까 뭐 지금 당장 속보는 아닌데 그 얼마 전에 최근에 의총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의원이 그 유명한 시죠.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를 낭송을 해서 의총장이 좀 얼어붙었다라는 그런 또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일단 주장을 하면서 역공에 나선 일단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 결국 이제 검찰이 또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또 여론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앞서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석방이 된 김만배 씨가 출석을 했습니다. 대장동 의혹의
최대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가 이 김만배 씨의 전원을 들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죠. 700억 중 428억 원을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이 대표 측은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을 말합니다. 다만 김 씨는 지난해 검찰 수사 때부터 이 천화동인 1호 내 거다, 차명 지분은 없다 이렇게 말해왔는데요. 입장 변화가 있을지 오늘 관심이 쏠렸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관련 진술은 없었습니다. 네, 대신에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재판에서 말했는데요.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정치인들의 실명도 언급했습니다. 이광재 전 의원, 김태년 의원, 이화영 전 의원 등을 통해서 이 전 시장을 설득하는 일을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다만 김 씨가 이 정치인들과 직접 친분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키맨 역할을 했었죠. 지난해 공개됐던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법조 기자 출신인 김 씨가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이런 곽상도 전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인사들에게 50억씩 챙겨주려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네, 자 지금 언급됐던 사람 중에 이광재 전 의원, 지금은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죠. 입장문을 지금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대장동과 본인은 아무 관련이 없고 김만배 씨하고도 전혀 친분이 없다는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주장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입에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죠. 특히 이제 남욱 변호사가 폭로를 했지만 대부분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라는 그런 전원 형태로 이게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공개 발언을 좀 아끼는 분위기고 다만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요. 김 씨가 428억 원을 이 대표 측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인데요. 정진상 실장 구속영장에 이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에게 3분의 1을 주고 동균의 형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실 인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그 검찰 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을 했는데 물증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해 따져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의 그 발언에 잠깐 이제 언급은 됐었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어제 소환을 했잖아요. 오늘 또 불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수장이죠. 서훈 전 시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 전 실장은 공무원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얼북으로 결론 짓고 이와 반대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렸습니다. 경찰은 서 전 실장을 조사한 후 박 전 당시 국정원장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렸습니다. 네, 특수본이 소방청을 압수수색했는데 허위공문서 혐의를 수사한다는 이제 그런 속보도 지금 막 들어왔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의 쇼,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싫다고 한 발언은 사실 아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다 거짓말이었다는 입장을 경찰에서 밝혔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한 상태인데요. 여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제대로 사과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흑석 선생이 아니라 흑색 선생이라는 말까지 썼는데요. 관련 논란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호기롭게 던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핵심 당사자인 첼리스트 A씨가 다 거짓말이었다 경찰이 진술을 했죠. A씨의 전 남자친구가 건넨 녹취를 굳게 믿었던 김 의원. A. 경전 여친이 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뻥쳤네. 그런데 뻥은 나한테만 치지.
왜 다른 애들한테도 친 거야? 이뻥쟁아. 하루 아침에 낚인 고기 신세가 됐습니다.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김 의원은 뒤늦게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말 그대로 유감 표명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사자 확인, 기본적인 팩트체크를 하지 못했다.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인 듯 싶은데요. 유감만 표했을 뿐 끝까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 윤당 폭격을 가했습니다. 지금 사과하는 척하면서 심심한 유감이라고 하면서 원래 사과라는 것은 재발 방지, 난 정말 미안하다,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래야 되는데 계속 하겠다고 그래요. 이분은 정말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거죠. 여권에선 양치기 소년까지 소환을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악수 논란, 이유 대사 발언 왜곡 사건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김 의원의 가짜뉴스 생산, 밝혀진 것만 벌써 3번째라는 겁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흑석 선생이라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석 선생을 흑색 선생으로 바꾸어 불러야 된다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입, 대변인직도 맡고 있죠. 국민의힘에선 대변인은 물론 의원직도 내놔야 한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경호 같은 분은 이번에 국회에서 제명해야 됩니다. 의원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그 퍼뜨린 뒤에도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지지층한테는 오히려 그런 모습 때문에 지지를 받고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는데요.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하라는 겁니다. 유감은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유감은 피해자가 아직도 가해자의 사과가 명확하게 나를 다 만족시키지 못해서 아직도 감정이 남아있어. 이것이 유감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과하는 사람이 유감이라고 합니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죠. 사과는 원래 깨끗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맞는데 어제도 보니까 사과에 조건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사과도 아니에요. 구두 사과가 아니고 그냥 글로 썼던데 본인이 깨끗이 사과하는 게 맞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정치는 물론 기자 선배이기도 하죠. 이번 사안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대변인직에서 물러나는 게 옳다. 따끔하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의겸 의원 이전에 기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이름을 날렸던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변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기자 제가 선배로서도 그렇고 좀 나무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사실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인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맞았다면 더 큰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게 이 의혹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게 오히려 다행이더라.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안 된 사안을 당 지도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죠. 169석의 원내 제1당이 여의도 레카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김앤장 변호사와 술자리를 새벽까지 가졌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검사를 임용해 진실을 밝히자고까지 주장을 했었죠. 민주당의 부와 뇌동, 국민의힘에선 민주당 역시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의원 한 개인의 이런 일탈이나 우리가 보통 이제 똘끼라 그래요, 똘끼. 근데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김의겸 의원을 비호하고 이거 가지고 뭐 국정농단이니 그리고 권익위가 뭐 공익 제보자로 검토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당 세력이 있는 곳에서 보호하고 옹호하고 다시 거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더 심각한 거예요. 민주당의 사과,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 듯 싶죠. 이번 가짜뉴스의 진원지 유튜브 매체 더 탐사입니다. 더 탐사 측은 첼리스트의 진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 짓는 건 너무 급하다는 입장인데요. 정작 급했던 건 설익은 내용을 그대로 전한 더 탐사의 보도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탐사의 부실한 취재 또다시 도마에 올랐죠. 지난 15일 이런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7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7월 19일 날 그러니까 청담동 술자리가 있기 직전에 이세창 총재와 이성건 부시장, 그다음에 배땡땡 씨, 그다음에 첼리스트가 같이 저녁을 먹은 걸로 알아요. 예, 저는 시민 언론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 이세창 총재님 아시죠?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첼리스트 씨는 아시죠? 그것도 모르는데요. 지금 전화를 누구한테 하신 겁니까? 전혀 지금 다 모르는 사람들 얘기만 하는데. 이분은 메소드 연기가 좀 되시네요. 네. 메소드 연기라 7월 19일 함께 저녁을 먹었다던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 당시에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 부시장의 페이스북만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지난 7월 18일 2박 4일 일정으로 벨기에 브뤼셀에 다녀옵니다. 이렇게 떡하니 적어놨습니다. 출장을 가서도 관련 사진들을 잇따라 올렸는데요. 기본적인 팩트체크조차 안 한 겁니다.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에 타깃이 됐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법정에선 유감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이른바 빈곤 포르노 논란이 그동안 뜨거웠잖아요. 저희도 이제 여러 번 그 내용을 다뤘었는데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코리아 타임즈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찌릉 캄보디아 대사는 캄보디아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대사는 어린이 병원 방문은 여사께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다라면서 몸이 불편한 어린이들에 대한 여사님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코리아 타임스랑 무슨 관계 있는 건 아니죠. 저희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현지 언론이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이다. 한국 언론이다. 우리나라 언론이라는 뜻이군요. 네. 자, 좋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조명 사용 의혹도 제기를 했었죠.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냈다고 발언을 했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 장경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분이 캄보디아 현지에 갔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김건희 여사가 안았던 그 아동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장 최고위원은 대사관에서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장 최고위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는 혹시나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불이익 당하시는 분 있을까봐 답변드리진 않겠지만 어찌됐건 좀 공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다못해 제가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호 물품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건데 이 거주지를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네, 이 두루마리 휴지라도 보낸다라는 표현 현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좀 우려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순수하게 구호 물품을 보내는 게 목적이냐는 질문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히 구호 활동을 하려고 그 아동을 찾고 물론 싶었다 진실도 알고 싶고요. 진실이요? 네. 그때 뭐 조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상황 어떤 이런 거 맞아요. 구체적인 사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발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센 표현인데 사이코 같은 정치인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조금 전에 그 언론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언론의 이름을 좀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더 팩트가 보도한 내용인데 장경태 의원실과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캄보디아 현지에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 보낸 사람이 없다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더 팩트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 파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의원실 측에서는 문제가 없으면 사람을 보냈을 텐데 정도의 뉘앙스로 사전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제 보냈다고 이제 발언을 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더 팩트의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실 측에서 입장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관련 속보가 나오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일단 속보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로 알려진 첼리스트 또 전 남자친구가 출국 금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한 첼리스트 A 씨와 이 대화 녹취록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서 이 술자리 의혹이 불거진 날 A 씨가 이 서울 청담동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이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해당 녹취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돼 퍼졌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공익신고자 검토 자료를 냈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정무위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익위가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첼리스트 A 씨의 전 남자친구가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고 여기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던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윤 의원은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면서 이 세 차례 보고를 받으면서 전현희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은 청담동 제보자 관련 국민의힘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해당 보도자료는 제보 사안에 대해서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고 신고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권익위는 앞으로 신고자 보호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자, 정치인사이드 내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의겸 흑색 선생 더 탐사 또 가짜뉴스 확인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잠시 후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검찰에 송치됐던 무고 혐의에 대해서죠. 또 가세영과 함께 성상납 의혹을 제기했던 강용석 변호사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박준우 마커가 주우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2013년 8월 15일 의전 담당 김땡땡 실명을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130만 원을 썼다. 숙소 및 접대. 대상은 새누리당 이준석 위원. 비고는 리베라 호텔 룸살롱. 그리고 가로치고 성접대.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꺼진 불도 다시 보자일까요? 사그라들 법하면 다시 타오르길 반복하고 있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 대표 이 성상납 의혹은 허위라면서 가세연을 고소했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이런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성상납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뜻인데요. 윤리위는 이 사안을 두고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표 이미 지난 7월과 10월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던 바 있죠.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한다면 이 앞선 두 차례의 징계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는 이 다음 총선 공천권도 장담을 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정치 생명이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내가 언제 다른 곳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2024년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소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 전 대표로서도 억울한 부분은 있을 텐데요. 이 전 대표가 지난 7월 1차 징계를 받은 이유, 이 성접대 증거인멸 교사 의혹 때문이었죠. 김철근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유치 약속 증서의 작성을 단독으로 결정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준석 당원의 위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하지만 경찰은 이 성접대 증거인멸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장 당내에서도 친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윤리위가 1차 징계는 철회해야 하는 게 맞다는 반발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경우 자신들이 한 징계를 철회할 것임, 더 나아가 정상인이라면 반성하고 사과할 것임.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무시하고 있음. 참으로 윤리위의 세상, 윤리위 유니버스임. 이 전 대표 측 김현기 변호사도 지난 23일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이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역시 이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죠. 접대 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발표했는데요. 그럼에도 윤리위는 1차 징계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애초부터 답정너 징계였기 때문일까요? 기소가 되면 징계를 다시 해야죠.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야.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지. 아닐 경우도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게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일단 이 전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페이스북 사용량을 크게 줄였죠. 간헐적 소통이 컨셉일까요? 이달에도 올린 게시물은 단 2개뿐인데요. 자신의 책 집필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필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책 내용은 완성이 거의 돼서 마지막에 본인이 겪었던 최근의 일련의 사건들을 조금 양념으로써 책의 내용으로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를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이지만 정작 본인도 위기에 봉착한 이가 있죠. 아이고 우리 대표님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도대체? 아 그거 다 저 뭐야 고발도 취하고 아니 고발은 영상 아니고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왜? 영상도 다 내리고 다 할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진짜? 보시죠 뭐. 제일 중요하죠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뭐. 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잘해주세요. 네. 네, 네. 한때 가세연에서 한솥밥을 먹던 강용석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 지난 지방선거 이후 자신을 도왔던 캠프 인사들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데요. 영혼의 단짝이던 가세연 김세희 대표와는 단일화 실패와 선거 패배 책임론 등을 두고 틀어졌습니다. 아니 아이고 대표님 이런 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강용석 후보 채널 가서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아이고 대표님 제가 했습니까? 제가 왜 맨날 남이 싼 똥 치우는 역할 하느라고 제가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최근엔 김 대표가 이 강 변호사와 법적 다툼 중이란 보도도 나왔는데요. 김 대표가 이 강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한 근무자가 가세연 공식 제보 메일에 접속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김 대표로선 이미 갈라선 마당에 강 변호사가 남의 제보를 훔쳐본 것과 다름없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를 연상케 하는데요.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 넌 안 돼. 그래 그렇게 끝까지 넌 얘기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 너만 변한 것 같니? 이게 진짜.
강 변호사와 완전히 등진이는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 당시 강 변호사의 선거 캠프에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강 변호사 등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죠. 강 변호사가 선거 과정에서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폭로한 겁니다. 오늘 이 후원금이 많이 모여서 네. 오늘 이제 최대 모일 수 있는 게 오늘 얼마 정도죠? 22억. 22억. 오늘 22억을 한두 시간 내에 싸그리 다 모아서 이 돈은 오로지 선거에만 쓸 수 있는 네. 거죠. 강 변호사는 당시 약 20억 원의 후원금을 모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 강 변호사가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선거 비용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용석이 선거 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부와 유명 가수 이모 씨 부부 등 총 8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울의 하얏트 호텔에서 후보자 식대비로 145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죠. 어제 강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강 변호사의 서울 집과 이 법무법인 넥스트, 가세현 사무실 등 총 7곳이 포함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와 가세현, 김세희 대표가 손꼽아 기다리던 순간이었기 때문일까요? 이 손을 맞잡은 두 사람, 가세현 채널을 통해 이 소식을 함께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괜찮다고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지금 뭐 KNL 방송하고 있다고.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이거 이런 상황을 모르고 네네. 지금 뭐 대변인도 해드리고 후원금 네, 모금 그러니까. 방송도 하고 네. 이런 입장에서 네. 정말 국민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네. 강 변호사도 개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입장을 나타냈죠. 자신의 혐의가 곧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면서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방송을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곧 아니라고 밝혀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설명해서 머릿속에다 남길 필요가 없다. 자, 오늘은 악연으로 얽힌 이준석 전 대표와 이 강용석 변호사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찾아온 위기, 과연 어떤 엔딩을 맞게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김소연 변호사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명언을 많이 네. 남기는데 네. 안 걸리면 된다라고. 아이고야. 네네네. 참.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잠시 후 열릴 예정인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는 그런 얘기가 일단 아까 제 박마커 얘기대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게 뭐 안건이 많으면 또 이제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박마커가 좀 남아서 챙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늘 윤리위에 이준석 전 대표 말고도 다른 사안이 있습니다. 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 마음의 책임을 언급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잖아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도 오늘 국민의힘이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올지도 박마커가 챙겨서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그리고 토요일입니다. 내일 토요일이에요? 온라인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사는? 그러면 박마커가 왜냐면 온라인까지. 요즘에 디지털을 저희가 강조하기 때문에 디지털로 얼마든지 기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때 그 박마커의 보드마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했었는데. 아니, 좀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말고요. 네. 하여튼간에 그 온라인상으로 디지털상으로 일단 기사를 쓰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네. 왜 뭐 할 얘기 있어요? 국회 직접 가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취재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같이 가요, 그거는. 꼭 갈 것까지. 네. 왜 웃어요?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치부에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들어왔던 뉴스인데 제가 뒤에서 얘기하려고 정치 뉴스가 아니라서 좀 밀어놨는데요. 오징어 게임의 원로 배우죠.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었습니다. 2017년에 그 여성의 신체를 이제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원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가 경찰이 불송치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제 A 씨가 이의 신청을 했고 검찰이 어제 오영수 씨를 재판에 넘겼다는 그런 속보 내용이고 그 문체부에서 무슨 광고를 찍었던 모양이죠. 네, 규제 혁신에 관한 아마 광고를 찍었던 모양인데 광고를 중단할 거라는 그런 보도도 조금 전에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오영수 씨 본인은 그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에서도 역시 이제 협의를 부인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식 예산 1억 800만 원 편성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한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있다는 게 참 분하고 억울하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대법원장 퇴임식에 1억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로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문재인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관련 논란을 일일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고 이로 인해 공문서 위조와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16억 원을 예산 전용까지 해서 천연 대리석으로 공간을 호화 리모델링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 공간에 아들 부부를 무상으로 거주시키면서 공간 재테크를 했을 뿐 아니라 재판과 관련이 있는 자신의 며느리가 소속된 로펌 변호사들을 공간에 초청해서 향응을 대접한 이력이 있다고도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퇴임식에서 무슨 말을 할지 참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네. 자, 최근 국민의힘에 접수된 입당 원서에 추천인 전광훈이라는 표현이 자주 눈에 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중앙일보 보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시도당의 당원 가입 상황을 잘 아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최근 당원 가입 추천인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름을 쓴 신청서가 뭉텅이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전 씨는 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 등을 이끌고 야당을 규탄한 대규모 집회를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열고 있죠.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그런 이 사람을 이제 전 씨를 극우 인사로 분류를 하는데 이 때문에 이 추천인 전광훈 입당 원서를 두고 당내에선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스팔트 보수가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에서 조직력을 발휘하려 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 내용이 맞다면 이번에 당원 가입한 이들이 전당대회에서 보수색이 아주 짙은 후보들을 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들이 당이 들어오게 되면 당 대표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최고위원 출마 의지를 밝힌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을 이끌었던 황 전 대표는 총선 이후에 줄곧 4.15 총선인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죠. 가세현은 줄곧 강성부 성향을 보이고 있고요. 김세희 대표도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주춤했던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도 다시 속도를 내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당내 주류인 친윤계 주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죠. 네, 여권 안팎에선 이 대통령실의 교통정리에 따라서 친윤계 대표 선수가 결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당권 구도가 분명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주자들은 이 야당을 향한 선명한 공세를 통해서 윤심과 당심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는데요. 특히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에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죠. 가장 공격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 모임 혁신24 새로운 미래 세미나에 이 경쟁자로 꼽히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연사로 불러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윤심을 향한 구애를 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에 윤 대통령과 단일화에 합의를 하면서 이제 대선에 이렇게 했었는데 안 의원은 현 정부의 성공에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과 필요할 때 직접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극한 직업이라고 표현했던 주호영 원내대표,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또 저희가 거취가 주목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아무튼 국민의힘 당권 경쟁 앞으로 더 활발해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무고 혐의 이준석 추가 징계, 선거법 위반 강용석 강제 수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 윤리 챙기러 갑니까?